안녕하세요. 저희는 동해 광희중학교에 재학 중인 최한결, 윤서진, 최영화는 최은서입니다. 지금부터 논샷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법률에서 제시하는 빈집이란 관청에서 마지막으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끔 빈집의 소유주가 찾아오는 경우와 경제적 가치를 잃고 방치되어 있는 임대주택 등 앞의 두 경우가 모두 빈집으로 짓게 되지 않아 더욱 체계적인 집계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인터뷰를 좀 드려도 될까요? 구려 빈집들이 왜 생기는지 아시나요? 요즘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저출생 문제까지 이어져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빈집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 같은 노인들이 죽으면 그 빈집은 그대로 방치돼.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빈집을 이용한 범죄도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빈집의 문제점은 방치된 주택들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예시로는 저희가 빈집의 문제에 대해 조사하며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 중 실제 지역 고령의 거주자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비행 청소년들이 빈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장난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일을 빈번하게 보았다 말했는데요. 이로써 빈집 범죄의 일부분을 비행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2016년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약 10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빈 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약 1,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이와 같이 빈집에서는 안전 문제 또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빈집들은 범법지대를 형성하여 안전 문제나 치안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실제 많은 사고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들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채 방치되어 지역 풍경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간의 경제적 기능을 잃어 지역 경제의 둔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빈집은 빠르게 해결해야 할 사회 공동의 문제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청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문제점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빈집들을 허물기만 하고 국비를 리모델링이나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정도까지는 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 시민의 시선에서는 빈집이 지역 환경을 해치고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몇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성인들조차 평소 빈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접목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빈집이 그 정도의 매우 관심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져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층은 빈집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 정비법 이 두 가지 법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연화된 법령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한 현재 빈집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자체가 빈집을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빈집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전체 지역의 약 80%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한 빈집의 기초현황 파악에 대한 노력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 19개의 지역은 관련 조사를 실행하지 않았고 올해 안에 빈집을 조사할 계획 또한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 54개의 지역은 빈집에 관련된 조례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 지역시청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인터뷰에서 담당 관계자는 빈집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지자체의 대부분이 빈집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주택 관련 부서에서 빈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노인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집은 빈집으로 남게 됩니다. 남은 후손들은 상속받은 빈집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끔 빈집을 들를 뿐 세금 문제와 고정자산세의 영향으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유도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나라도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같이 소유자가 사망한 후 빈집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빈집에 대한 상속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빈집 문제에 대한 상황의 심화도가 비슷한 일본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빈집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왔고 2022년 5월부터 일본의 교토는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에 가세표준의 1%를 부과하는 빈집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지속해서 주택의 가격이 올라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지자 영국 정부는 기존에 존재하던 가옥의 철거를 전면 금지하고 빈집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 1파운드 주택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을 약 1,4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빈 주택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자국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빈집 투기세 정책을 운용하며 특정 지역에 반년 이상 임대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0.5%에서 1%의 빈집 투기세를 부과하고 있고 밴쿠버시에서는 연중 6개월 이상 임대 기록 없이 빈집 상태로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공공목적 평가 가격 1.25%에 해당하는 빈집세를 부과하며 빈집 문제를 통제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타국의 대처를 바탕으로 저희 나라 또한 빈집 문제에 대한 정책을 더욱 확실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의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유엔 인간환경선언에서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간의 복지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주요한 문제이므로 이는 전 세계의 인간의 절박한 영원이고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결의문을 선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것들을 근거로 헌법과 유엔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 보장에 우리나라 또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은 공공정책들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빈집 상업화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빈집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손실로 나타난 사회 경제 발전을 둔화시킨다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준비한 빈집 상업화 정책은 정부가 빈집의 소유자에게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 빈 공간을 상업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탈바꿈시키게 됩니다. 그 후 빈집을 정부 측에서 소유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데 이때 소유자는 빈집의 제공자에게 수익 일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자는 방치되는 빈집을 부가적인 수익 요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빈집의 방치보다 상업화 활동을 장려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빈집의 소유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임대하며 경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지방의 빈집들이 상업적 시설로 바뀌게 되며 간접적으로 지역 격차 또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공공정책은 빈집 등록서입니다. 빈집의 소유주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의 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청 주민센터를 통해 빈집 등록서를 제출한 후 절차를 걸쳐 빈집으로 등록된 빈집은 학생들과 사회봉사 대상자들로 봉사단체를 구성하여 빈집 관리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빈집을 방치함으로써 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공간 가치가 상실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집의 소유주가 집을 되찾기를 원할 때 집 내부에 훼손이 발생하거나 오염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정책을 악용할 소지 없이 꼼꼼하게 검토하여 빈집으로 등록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 덩어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청소년 빈집 범죄 예방 교육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빈집 문제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기르기 위해선 나라의 주도하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빈집을 침입하는 것이 범법 행위를 숙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빈집을 침입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성장 환경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인 사고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한 빈집 문제가 줄어들 것이고 청소년들이 미래의 사회로 진출한 후에도 빈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빈집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빈집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지만 청소년의 대부분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먼저 조사를 하는 동안 알아갈 수 있었던 정보들을 모아 포스터를 만들었고 그 포스터들을 교내 복도나 SNS 등에 기재하여 학생들이 쉽게 빈집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빈집이란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었고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소통 또는 교류하는 계기가 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하나의 밑거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우리가 빈집 문제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빈집의 치안 및 안전 문제에 집중하여 빈집에서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CCTV 설치와 주기적인 경찰의 순찰을 건의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경찰청의 답변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선 지자체에 범죄에 취약하고 빈집이 밀집된 골목길 등을 대상으로 방범용 공공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을 약속하였고 빈집 주변의 청소년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남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정책 단계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법률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정책과 질문들을 토대로 지역시청의 빈집 관련 부서 관리자를 찾아 의견을 나누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LX 국토연구원, 국토부 장관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의 빈집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 룬샷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